네, 시장 이슈 속에서 앞으로의 방향성과 함께 또 일주일 3%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시작이 힘을 내주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장기 포트 종목들도 좀 나아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장기 포트 종목 먼저 이제 리뷰 한번 해보고요. 천천히 오늘 또 뒤에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종목 레퍼모드 들어가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ICD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었죠. 이제 그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너무 길어졌습니다. 사실은 처음 소개해드리고 지금 1년이 넘은 시점인데 아직까지 손실이란 거는 좀 굉장히 좀 할 말 없고 정말 죄송한 문제지만 ICD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번에 이제 새로 바뀌는 외국인들 위주의 수급이 만들어지고 시장에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ICD 같은 기업들은 분명히 이제 앞에 선도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좀 오래됐지만 ICD는 제가 계속 가져갈 예정이고요. 혹시 매수 못하신 분들은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역시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번에 제가 안 꺾었죠. 지난번에 이제 고점 근처 다시 올라가면은 그때 한번 차익 실현을 시켜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혹시나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제 좀 차익 실현 좀 해놓고 포트를 좀 늘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제가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오후에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여전히 수익률 160%, 60% 높은 상황이고요.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계속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이제 그 상속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천천히 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나는 뭐 이번 랠리 끝까지 뭐 매수해서 1년, 2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포트의 한 켠에 뭐 한 10% 비중이라도 담아두시면은 나중에 묵직하게 크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이 두 종목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금액대 원하시는 어떤 종목들 매수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 말씀드리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죠. 제가 이거 사실 수익 중인데 보면은 뭐 한두 달 전에 매수하신 분도 저희 방송을 보시고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기로 했다. 결정하신 분이 있으신데 일단 저는 그 말씀 드리고 나서 이 합병 올해 이제 3개 기업이 합병을 하죠.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포지션 유지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손실은 사실 좀 수익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8% 정도까지 줄어들었는데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3사 합병이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포지션 유지할 거니까 그대로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DBI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 좀 줄었습니다. 96.8%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지난 고점 74,300원까지 그냥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SK바이오팜입니다. 사실 저희 포트 중에 유일한 단점이죠. 유일한 오점이고 단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반등하나 싶었더니 이제 조금 시장이 망가지면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바이오 제약은 이번에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사전에 좀 겁을 많이 먹고 매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주가가 저희가 손실이 큰 이유가 두 번의 어떤 그 물량, 기관의 물량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주저앉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점 잡은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고요.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 포지션만 유지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일전자 볼게요. 수익률 좀 줄었습니다. 24.37%인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아예 없다라고 보고 제가 이걸 봤을 때도 이거 지금 정도면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 좋고요. 그리고 여름이 항상 피크인 기업이니까 이미 저희 수익권 올라온 거 조금 더 유지하면서 지켜보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동아일텍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고점 찍었죠. 11,100원 찍으면서 수익률이 쭉 올라갔었는데 역시나 수목금 망가지면서 조금 밀렸는데 금요일 날 보시면은 길게 만들어진 아랫꼬리 자체가 동아일텍 이 기업의 주가의 어떤 힘을 나는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률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7.92%인데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유일한 그 단점이 지금 SK바이오팜입니다. 근데 SK바이오팜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쪽으로 좀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 전략 의견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사실 좀 많이 빠져 있잖아요. 공매도의 영향은 제한적이겠죠. 자리가. 네, 근데 사실 보면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 이제 우리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워낙 과거에 공매도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그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갈리면 될 것 같아요. 공매도로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은 실적이 나오지 못하고 단순히 버블로만 주가가 올라간 그한 기업들을 여러분 걱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공매도가 제기가 되면은 개인들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수급으로 찍어 누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때 굉장히 채팅창에서 이제 많이 글들이 올라온 거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게임스탑 이슈도 있었잖아요. 가능하다는 걸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충분히 과거와는 다른 어떤 수급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사실 실적 잘 만드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나올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3사 합병까지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일주일 3%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ST, 보고 전 또 김선현 대표님을 생각을 했죠. 황금 ST가 잘 가는구나. 목표가를 이제 초과를 했죠. 네. 네. 일단 황금 ST 목표가 초과했고요. 사실 처음에 제가 이걸 소개했을 때 무상증자 이후에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물량이 올라오고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신 대로 이게 결과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황금 ST는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방송 끝나고 다시 돌려보니까 이거를 수액 실현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진짜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제 3% 전략은 일단 3% 달성하면은 반만 매도하시고 반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매도하신 분들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또 좋은 종목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킵고잉 그대로 홀딩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라이콤 바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7% 정도 손실인데 보니까 딱 코스닥 하락 정도 손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황금 ST건 이라이콤이건 그 지난주 소개했던 CS 윈드건 사실 다 손실 중인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셔도 이어가셔도 큰 문제가 없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황금 ST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라이콤 같은 경우도 빠졌지만 이거는 빠졌을 때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동아일텍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빠질 때마다 이때다 싶으니까 매수하십시오.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황금 ST, 이라이콤, CS 윈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종목 다 합해서 일단 손실 중이긴 하지만 딱 지난주에 조정 정도 하락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졌을 때 비중을 조금 더 추하시거나 신규 매수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신규 일주일 3% 공략주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오늘은 사실 종목 소개하기 참 어려운 시점이긴 해요. 이게 변동성이 오늘 오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 이번 주에 만약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는데 이번 주에 좀 밀렸다 해도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하신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 가능한 기업이고요. 종목명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네. 코드 번호는 077360번이고요. 워낙 잘 유명한 기업이죠. 전자부품회사로 1999년도 설립됐습니다. 2014년도에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지주회사로 전환했고요. 반도체 패키지 재료인 솔더볼 쪽을 제조하고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고객사가 이제 반도체 메이저 업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엠코테크놀로지, 시그네틱스가 주요 고객이고요. 그리고 해외 쪽은 SESS, 삼성 중국이죠. 그리고 ATC, 엠코 중국 등 이런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점유율을 조금씩 안정적으로 올려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선정 기준에도 부합하고요. 저평가 기준이고 장기 투자도 가능합니다. 2020년 확정 실적 매출액 기준 6.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6.6%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은 35.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익스펙테이션이 매출액은 118.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41.5%, 당기순이익은 72.9%. 올해가 작년보다 실적 상승치가 훨씬 더 높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조금 밀리더라도 매수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채 비율은 7% 그리고 유보 비율은 5,034.86% 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고요. 이자 보상 비율은 261.2배 그리고 유동 비율은 611.8% 그리고 시가총액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158억 정도 나오는 기업입니다. 수익률 산정 기준 당연히 오늘 고가 기준이죠. 3.5% 위쪽으로 이제 매일매일 매도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자금은 여러분은 현재 투자하고 계신 자금의 10%까지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공매도 재개와 맞물린 또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매주 월요일마다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딱 오늘 부분 재개가 됐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작년부터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과의 어떤 불공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보완하고 수정이 되지 않으면 재개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 피력해 왔는데요. 혹시나 했었던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뭐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최대 100%까지니까 뭐 5%를 과징할 수도 있고 10%를 과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법안이 형사처벌 그리고 이제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주문 금액 내에서 과징금 그리고 1년 이상 징역 부당 이득 금액의 3배에서 5배 벌금 부과하겠다. 사실 근데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부당이득이 한 100배나 200배 정도 해야 사실은 다시는 할 생각을 못 할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금지 참여도 있는 건데 사실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은 오케이 오늘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 건 알겠다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공매도 기간인데요. 외국인 기관은 이제 무제한이죠. 근데 우리는 60일이에요. 상당히 불공평하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시작됐으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우리가 바랬던 수준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최소한 제가 바랬던 수준의 해결책은 아닌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많이 강화되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 중지 기간의 금융당국의 노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그냥 드릴 말씀이 없다 정도로 그냥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부터는 이미 시작됐잖아요. 오늘부터 시작됐고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정도 이제 시작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가 있나 보시죠. 이거는 공매도 금지 기간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양 시장의 등락률인데요. 코스피는 약 88% 그리고 코스닥은 10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과거에 공매도가 금지됐던 시기랑 이번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한눈에 알 수 있는 부분이 보시면은 공매도가 금지됐던 기간 동안에 저때 보시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던 게 코스닥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상승률이 높았고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좀 높았었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바로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좀 보면은 아무래도 이번에도 앞에서 보신 대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수가 빠지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빠지냐 아니면은 지수가 올라가면서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냐 이것 두 개 차이로 바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올라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더 올라가고 있는 쪽으로 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좀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공매도가 사실은 이제 하락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상승 시장에서는 그 공매도 영향 자체가 굉장히 좀 낮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 부분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발로 바이오 제약주들이 거품이 좀 많이 꼈잖아요. 물론 좋은 기업들도 같이 올라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거의 없는 기업이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좀 거품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간을 보니까 과거의 공매도 중지 기간은 약 7개월과 3개월이었고 이번에는 14개월로 사실 훨씬 길었습니다. 이제 기간으로 따져본다 하더라도 사실 이번에 상승률이 좀 많이 높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무차익 공매도가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처벌을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 더 엄격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공매도에 있어서 개인은 접근이 어려운데 외국인은 장이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확실히 그 공매도 비중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죠. 기관과 외국인 사이에서도.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료 한번 보시죠. 본 자료는 이제 2020년도 3월 달 이전에 이제 평균 3년 평균 이제 주체별 공매도 비중인데요. 제가 개인을 뺀 게 아니고요. 그냥 없습니다. 없고요. 보시면은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65%, 기관이 35%고요. 개인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겠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74%, 기관이 25%였습니다. 거의 개인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이 공매도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번 공매도 중지기간 동안에 개인들이 그래도 퍼센티지가 좀 올라와야 정상인데 사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입에 거품을 물었던 건데 앞으로 이 비율에서 개인이 어느 정도 좀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위험합니다. 개인이 사실 외국인 기관과 공매도 시장에서 싸워서 이기기는 어렵긴 하지만
너무 이거는 이제 불공평하다라는 부분이 네. 나온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차장고가 급증한 종목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이 연관된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서 대차장고가 늘어난 업종이나 종목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최근에 뭐 보니까 지난주에 각종 방송에서 이제 대차장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차장고와 공매도가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표면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무차입 공매도가 이제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려면은 대차 거래를 해야지만 사실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빌려야 되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다 빌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항상 이제 과거에 공매도와 대차 거래가 비슷한 밸런스를 항상 맞춰 왔었는데요. 물론 무차입 공매도 이제 보통 네이키드라고 표현하는데 무차입 공매도가 허용은 안 되는데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계속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좀 원칙적으로 막을 제재안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기도 한데 이거 이야기하면 또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시스템적으로 조금만 더 시간과 돈을 들이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걸 수기로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입력을 바꾸면 되는데 그냥 안 한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 들고요. 여기까지만 멘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차장고 비율이 늘어난 쪽 좀 어디를 조심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제가 이번에 보니까 공매도 제기가 되는 종목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3월 달 말 기준인데 상승폭이 큰 업종 5개 그리고 하락폭이 큰 업종 5개만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본 자료는 지난 2021년 3월 기준으로 대차장고 비율 상승폭 상위 5개 업종 그리고 하위 5개 업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에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대차장고 상승폭이 5개 내에 있는 기업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장고 하락 쪽 5개 있는 기업에는 여기서 하락 5개 기업들 중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그리고 상대적 저평가에 있는 기업들을 골라서 매수하시면은 투자의 어떤 성공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 표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조선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도 대차장고 비율이 또 하락했던 쪽에 네네. 꼽히네요.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도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또 데이터가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으로도 좀 압축을 해서 볼 수 있나요? 네, 일단 여기서 제가 종목을 한번 좀 뽑아봤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공매도 관련 대차장고가 5% 넘는 기업을 좀 조심하자라는 개인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최근에 대차장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기업들 중에 5% 이상 되는 기업들만 빠르게 리스트업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3월 말과 4월 말 사이에 대차장고 비율이 증가한 기업 중에 대차장고 비율이 5%가 넘는 기업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참고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위험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실적이 따라가는지를 참고하셔서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사실 특징적인 부분은 다원시스랑 이제 그 파트론인데요. 앞에서 저희가 봤던 대로 요 두 개의 업종, 그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공매도 대차장고가 줄어들었었던 탑 5 중에 4위 업종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두 기업은 대차장고가 크게 늘었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개별 업종을 전체적으로 다 의심할 부분이 아니고요. 각 업종 중에서도 종목별로 모두 다른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팁을 하나 드리면 대차장고폭 증가 업종 중에 실적이 부진한 기업을 여러분들은 무조건 1순위로 빼셔야 됩니다. 실적이 안 나온 기업 무조건 빼셔야 되고요. 통신, 미디어, 필수 소재, IT, 가전, 유통 업종 중에 실적이 부진한 기업 내가 투자하고 있다. 무조건 빼셔야 됩니다. 공매도 타겟팅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3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대차장고폭 증가, 그리고 실적이 부진한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차장고가 5% 넘는 기업 요 3가지를 5월이 아니고요. 엔드 3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일단 빼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매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또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